언제나 전북이. 참 좋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오랜만이어서 더 반가운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 벚꽃이 이제 곧 피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벚꽃도 지고 철쭉도 지고 이제 여름만 남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시간이 빨리 갈수록 정말 정신없이 일하는 분들이 계시죠? 바로 농촌에 계신 농부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농번기를 맞아서 정말 바쁘실 텐데 네. 농촌 일이 바쁠 때는 부직갱이도 거들고 또 고양이 손도 빌려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농사가 시작된 지금이 딱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근데 또 밭에 나가서 한창 일하다가 또 점심 먹기 위해서 들어오고 또 아. 점심 먹은 거 치우고 하면 정신이 없으실 텐데 그래서 전주시에서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이 사업이요. 바쁜 농번기에 마을회관 같은 곳에서 공동으로 식사를 마련할 네.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해서 한창 일하다가 또 점심 먹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제 정말 큰 도움이 됐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밥은 같이 먹어야 맛있거든요. 맞아요. 논밭에서 일하다가 점심에 모여서 같이 밥 먹으면 스트레스도 훨씬 풀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지금 다 같이 모여서 저녁 드시면서 저희 방송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 기분 전환 플레이리스트로 한번 여행 보내드려 볼까요? 오늘 익산으로 한번 떠나볼까 좋습니다. 하는데 익산이 유네스코가 인정한 백제 역사 유적지구인 건 알고 계세요?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백제 문화가 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유명하죠, 익산이. 네, 맞습니다. 백제 문화를 즐기면서 백제로 떠나는 여행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익산에는 귀한 보물이 있는데요. 바로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백제시대 가장 큰 절터인 미륵사지에서 익산의 홍보 요정 마룡이가 신나게 노는데 이제 여행 가야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익산의 마스코트 마룡이 그리고 오늘 백제 전통 의상 황제복으로 이렇게 환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백제 투어 함께 가시죠. 백제 문화가 살아 숨쉬는 익산. 유네스코도 인정한 역사적 명소인데요. 익산에선 백제 이야기와 어우러진 여행을 즐길 수 있답니다. 익산으로 백제 여행 시간을 거슬러 가보시죠. 백제 여행자가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지금 현대 21세기가 아니고 백세인이 되시는 거야, 그렇죠? 시간 여행자들 첫 번째 코스는 백제 옷으로 갈아입기.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 입고 백제로 가는 타임머신을 타는데요. 복장들이 화려해서 무엇을 고를까 고민되겠어요. 야 우리 아버님 이거는 왕이 입는 그 의상 같은데. 뭐 되지 뭐. 이분 뒤에 왕의 상인가 한번 봐줘. 알겠습니다. 제가 꼭 보고 왕의 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옷을 고를까 스타일 선택하셨나요? 오늘은 완전 왕이 되시는 거예요. 황금색도 불을 상징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임금님들이나 황제들이 많이 입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보라색은 임금님만의 특권색이었대요. 이게 진짜 뭔가 이걸 입으니까 네네. 이게 또 느낌이 또 왕이 된 듯한. 너도 나도 백제인이 되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모두 다 잘 어울리네요. 어머니 옷을 이렇게 입으시니까는 어때요? 기분이 어떠세요? 옛날 백제 시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꼬마들도 백제 옷을 입고 탐험을 떠나니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백제 문화 체험을 하러 이렇게 오신 분들이 어떤 모임이신지 궁금한데. 모임은 아니고요. 다이롬 익산 전국에서 오신 분들인데 종교 체험과 더불어서 힐링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익산에 오시면 미륵사지가 있는데 미륵사지는 백제의 문화를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곳이고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왕과 귀족이 모여 차를 마시네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자라지 않고요. 복잡한 시름 덜어내는 힐링의 시간. 함께 나누는 차 한 잔에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데요. 익산은 우리나라 야생차 북방 한계선으로 역사적으로도 그 가치가 높다니 다도시간이 더 의미 있습니다. 천천히 마셔보니 어때요? 와, 이 다가를 통해서 직접 우려낸 이 녹차인데요. 이거 한 잔을 마시니까는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차를 마시고 이제는 걸어서 국립익산박물관으로 가볼까요? 세 개의 탑이 있던 미륵사에서 지금은 소실된 가운데 목탑을 모형으로 만날 수 있고
실제 크기 50분의 1로 축소한 미륵사 모형도 볼 수 있죠. 미륵사 창건을 정확하게 기록한 역사적 유물과 백제 불교 문화뿐만 아니라 익산시 전체에서 발견된 보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흔적을 고스란히 만날 수 있죠. 와, 이게 금강경인데, 와,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는 더 관심이 가네요. 감탄이 절로 나오는 예술 작품들. 역사, 문화, 종교의 가치를 해설사를 통해 설명 들으면 그 감흥과 이해도 다르겠죠? 백제 시대로 가는 여행은 지금 남아있는 보물의 의미도 새롭게 새겨주는데요. 백제 시대에 빌었던 나라의 안녕과 백성의 행복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고도가 4개가 있어요. 경주, 공주, 부여, 익산입니다. 익산이 2015년도에 고도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어요. 우리 선조들이 세계적으로도 지상에서도 맞습니다. 먼저 갔다, 앞에 갔다. 전에 갔을 때는 별 감흥이 없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네. 굉장한 것 같아요. 보니까. 백제 유물이 아닌데 이건 뭐죠? 아하, 다시 백제 문화 체험관으로 돌아와 즐기는 과거와 현재의 컬래버. 백제 여행 인증 사진을 즐겁게 남겨볼까요? 즉석에서 찍은 사진 찰칵, 찰칵. 오늘의 추억이 출력됐습니다. 대박, 대박. 너무 이쁘게 나왔다. 왔다는 흔적 남기고 가는 다음 코스는 아니, 그림만 바뀌면 이렇게 뛰어내는 거야, 이렇게? 아이고, 참. 아니,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아프네. 이곳은 미디어 아트 전시관인데요. 환상적인 세계로 몰입하면서 백제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시간 여행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야, 사방이 거울이라서 진짜 신기해요. 지금 제가 지금 몇 명이 있는 건가요, 저기 지금? 너무 멋있다. 백제 시대와 관련된 음식 먹으러 가볼까요? 백제 무왕 서동은 말을 캐던 아이였다는 사실 아시죠? 안녕하세요. 이게 익산의 그 마 맞나요? 예, 서동마입니다. 익산의 서동마는 향토식품으로 지정된 음식이거든요. 익산에서 가장 유명한 향토식품입니다. 이걸 드시면 위하고 장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소화하는 데 가장 좋습니다. 백제 무왕, 서동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마. 잘 깎아서 다양한 요리에 씁니다. 와, 깎으니까 이렇게 하얗게 나오네요. 마는 색깔이 없어요. 냄새를 맡아보면 향이 안 나고 그냥 씹었을 때는 아무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산무가 없는 맛이거든요. 밥값 하려면 일손 좀 도와야죠. 이 정도면 제가 여기서 일을 해도 될까요? 말을 깎다 말고 그 맛이 궁금해지셨나요? 한입 베어 아삭아삭 씹으면 옛날 옛적 서동과 선호공주의 사랑 이야기도 저절로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좀 우와. 올릴게요. 야, 진짜, 와, 대박. 아니, 제가 지금까지 이게 방송 리포트를 하면서 이런 진수성찬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와, 이거 어떤 것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보기도 아까울 땐 사진으로 저장이 필수. 말을 튀긴 맛은 어떤가요? 튀김 안에 들어있는 마가 식감은 고구마처럼 느껴져요. 근데 너무 부드럽고 너무 맛있어요. 입에 그냥 들어가자마자 녹아. 와, 너무 맛있어. 마로 만든 다양한 음식들 하나하나 맛보며 그 맛을 음미하는데요. 젓가락이 멈출 줄 모르는 걸 보니 진짜 맛있나 봐요. 특히 마가 들어간 영양밥, 보약이 따로 없네요. 이렇게 밥에도 마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와, 이게 되게 특별한 맛인데 건강해지는 그런 식사 같습니다. 백제인도 먹고 현대인도 먹는 마 음식. 이렇게 시대를 연결하며 백제 여행 재미를 또 찾았습니다. 마를 갈아서 만든 차고요. 마로 만든 양갱이하고 젤리인데 소화하는 데 도움 좀 드리거든요. 와, 이 마로 만든 디저트까지, 와, 익산에 오니까 없는 게 없네요, 진짜로. 와. 익산 향토식품 마로 디저트까지 마무리도 특별해집니다.
와, 제가 마에 중독이 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음식부터 이 디저트까지. 이렇게 익산에 와서 백제 문화를 체험하고 이렇게 눈도 즐겁고 이 입도 즐거운 오늘 체험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천년 고도 익산. 익산에서 만나는 백제 문화와 역사. 행복한 시간 여행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셨나요? 백제인의 삶으로 그들의 숨결을 느끼며 알찬 행복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도 익산으로 백제 여행 떠나보세요. 오, 이 보라색이 임금님만의 특권색이라고 하는데 어때요? 저 좀 이 보라색 백제 의상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아, 일단 제가 네. 선화공주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에이. 나 음식을 들고 와서 저에게 데이트를 신청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마루 좀 위협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우, 정말. 그리고 네. 영상 보시면은 마 음식이 되게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마가 이 위하고 장에 좋다고 하니까 많이 먹으러 익산 놀러 가야겠어요. 이 익산 여행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익산시에서 운영하는 여행들이 참 많은데요. 다이롬 익산 여행은 4대 종교 체험과 백제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요. 네. 또 익산 시티 투어 버스를 이용하면 단돈 2,000원에 익산의 유명 관광지를 함께 볼 수 있다고 해요. 와, 2,000원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백제 왕궁일원에서 이 익산 문화유산 야행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야간 경관과 함께 이 백제 왕처럼 이 고즈넉한 밤을 보낼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익산 시내 곳곳에서는 셔틀버스도 운행한다고 하니까요. 꼭 챙겨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익산으로 백제 여행 네. 떠나봤다면 이번에는 군산으로 가볼까요? 이 군산의 역사를 기록하고 사진에 담는 이 시민 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군산에서 나고 자라서 군산의 곳곳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세월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기록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군산 스토리텔러 조종환 시민 기자 퇴근길 소울푸드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관광이 허락하는 날까지 군산을 취재하고 싶거든요. 군산의 산과 군산의 물과 군산의 사람들을 취재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군산의 향토사를 주로 취재하는 조종환 기자입니다. 옛날 신문 라이브러리 있잖아요. 검색도 하고 또 책도 보고 작업하는 데 있어서 모티브도 잡고 검색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글은 제가 한 40대 한 중반? 원래 시사에 관심이 많았는데 내가 살아온 그 과거를 글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향토사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쓴 책들 여기 지금 모아놨는데요. 처음부터 백년사를 쓰자 이런 것은 아니었죠. 제가 연재 기사를 쓰는 것을 좀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실핏줄처럼 연결돼 있는 거예요. 쫓아가다 보니까 이게 백년사하고 이어진 것이죠. 지금 쓰시는 거죠? 2019년 봄에 선물 받은 겁니다. 제가 카메라는 1970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한 54년 됐습니다. 제가 이제 보석상을 했는데 저희 집에 미군이 왔어요. 이 카메라를 내가 구입하고 싶다. 그러니까 미군이 그걸 보더만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당시 상당히 거액을 주고 샀습니다. 30년 가까이를 많은 작품을 나한테 선물해준 그 카메라죠. 지금 뭐 보물 1호로 제가 지금 신주단지처럼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군산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죠. 모든 스토리가 담겨 있는 곳이 이쪽 수덕산이에요. 군산의 행정, 군산의 의료 역사, 모든 게 시작된 지역입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군산에 와가지고 처음에 여기 진료소를 설치한 곳도 여기 수덕산입니다. 이쪽 지금 해안경을 샀어. 이 자리에 도립병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동백대교. 군산은 쌀을 수탈해갔다. 쌀의 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쌀보다 그 쌀만큼이나 더 수탈해간 것이 어류입니다. 저게 지금 태사산인데 저 전망대가 군산 개항 60주년을 기념해서 세운 전망대예요. 저게 지금 군산의 최초 군산 공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월명공원이 시작된 곳이 저 언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방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은 군산의 역사가 바로 나오는 곳이 여기입니다.
이 야구의 거리죠. 몇 년 전에 조성이 됐는데 여기가 바로 역전의 명소, 그 유명한 군안상업고등학교 정문입니다. 군안상고가 72년부터 82년대까지 초까지 우승을 한 5번 정도를 해요. 부패 말 마지막 공격에 나선 군산 상고는 끈질긴 추격전을 벌여 한꺼번에 득점을 보탬으로써 5대4로 기적적인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경찰서 앞입니다. 우승할 때마다 여기서 이제 그 카프레이드가 벌어지거든요. 현수막이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하늘을 뒤엎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여기 3층 건물역에서는 막 꽃가루가 뿌려지고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라고 하면서 그 과분한 대접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레전드들이 합니다. 1923년에 개교한 군산중학교에서 야구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운 거예요. 이왕이면 이건 하나의 향토자적인 측면에서 군산의 야구 역사를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레전드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100년사를 늦기 시작한 것이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다 보니까 이렇게 100년사가 만들어진 것이죠. 여기 앞으로 보이는 게 약간 음파호수공원이죠. 군산이 지니고 있는 최초 타이틀 그 책을 지금 제가 집필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게 여기 음파호수공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그 수리조합 설립의 근거가 됐다는 것이죠. 오늘의 농어촌 공사가 원조격이 되는 것입니다. 바람을 쐬고 휴식을 취하러 이렇게 오면서도 우리가 농경시대의 역사적인 유물이 여기 있다는 거 한번 느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리를 흘러온 금강이 군산에 와가지고 제일 처음 만나는 마을이 나포면이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제가 서 있는 이 뚝이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일제에 의해서 쌓인 간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군산의 역사와 물류 또 모든 것이 이 금강하고 같이 들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금강은 굉장히 군산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군산 자체가 저한테는 가장 친한 벗이자 스승이죠. 산과 강 모든 게 저한테는 스승이고 벗입니다. 좋네요. 예, 먹죠. 우리 김 선생님을 만난 것도 지금 한 4, 5년 될 거예요. 군산의 문화도시 이 재생사업 강의 한번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가면 하고 나서 제가 또 군산학 강의도 계속 들어주시고 그런 것을 내가 고맙죠. 처음에 제가 이것을 군산 분들한테 소개하고 취재했을 때가 아마 지금 한 10한 몇 년 됐거든요. 아는 분들한테 문자장 추천을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군산 분들도 군산 안에서도 모르는 분들 많아요? 예, 많더라고요. 제가 여기 처음 기억에 아마 70년대 중반, 지금 한 50년 됐죠. 지금도 시내에 나와가지고 손님들 만난다든가 아니면 인터뷰하고 이렇게 취재 다니다가 좀 늦으면 꼭 여기 와가지고 물짜장을 먹죠. 굉장히 담백해요, 첫째. 담백하면서도 진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보시다시피 전부 어패류 이런 것이 들어가요. 버섯하고 면만 먹고 건너기를 남겨놓고 가는 사람들은 참 보면은 안타깝고 속상할 정도로 뭐랄까요? 군산의 시간 창고, 시간 상자 같은 분이세요.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에까지 그 면면이 흐르는 그 맥락을 이해하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되고 공부가 됩니다. 이
이 음식 속에 사춘기 시절, 또 어른이 됐을 때, 그리고 짜장면 집에서 일어났던 이 추억들, 소울푸드란 추억 여행할 수 있는 하나의 티켓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또 먹으러 와야기 때문에. 예, 그래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현재 집필하고 있는 것은 군산의 그 최초 타이틀 시리즈 한 50% 가까이 이 원고가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이 그 군산을 연구하고 군산을 취재할 때 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을 좀 더 발굴해서 쓰고 싶습니다. 소파는 약하다는 상식. 에싸가 뒤집다. 소파의 한계, 그 위에 에싸. 카누 오케이션 카페. 네모난 모니터 너머 산과 바다가 펼쳐지는 이곳에서 우리 같이 일해볼까요? 워크, 라이프, 커피. 카누. 지큐랩 장 건강도 피부 면역도 지큐랩 장 건강 호스트 솔루션 땡큐 지큐랩. 이건 포스트바이오틱스 일동제약 1A 등급 원유로 더 깨끗하게 제조 일자로 더 신선하게 2개의 1등급으로 더 건강하게 이제는 A2 플러스 우유로 좋은 우유를 더 좋게 서울우유답게 서울우유. 네, 퇴근길 소울푸드 조종환 시민 기자를 만났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군산의 역사를 책으로 남겨주셔서 이 군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시대가 다르고 공간이 달라도 옛사람도 만나고 먼 곳도 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책 아니겠습니까? 그쵸, 맞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내일까지 도서관 주간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놀랬던 게 전주에 와서 네. 이 도서관이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맞아요. 도서관 주간을 이용해서 이 많은 관심 가져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도서관에 가면 많은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전주 금암도서관은 1층이 갤러리로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매달 미술 작가의 작품을 선정해서 도서관에 오는 이들이 미술 작품까지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네, 첫 번째 작가는 백미숙 작가의 그림인데요. 옛날 궁중에서 임금의 장수와 복을 기원하는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고 하니까 꼭 가셔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미술과 책을 또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경험일 그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양식을 채웠으니까 배가 고파요. 아, 배가 고프세요? 예, 몸의 네. 양식을 채우러 가보죠. 아, 몸의 양식이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니면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뭐죠? 이 제철 맞은 실치 만나러 충남 태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투명하고 긴 생선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실치 맛보러 이번 주말 여기 어때?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보슬보슬 봄비가 내리는 날 충남 태안의 한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것은 태안군 남면 마건포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곳인데요. 저를 반겨주는 것은 이 파도 소리 그리고 저 갈매기 게다가 이 봄비뿐입니다. 포구 쪽으로 좀 더 나가볼게요. 바람결에 실려온 봄바다의 정취가 여유로우면서도 느긋한데요. 마건포 선착장의 어선들은 다음 물때를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봄에는 어촌도 상당히 분주하잖아요. 오늘 날씨 때문인가요? 배들도 많이 정박해 있고 여유롭네요. 그렇다면 마건포의 봄을 밥상에서 만나볼까요? 선생님, 저 여기서 마건포에서 밥 먹으려고 뭐 먹으면 돼요? 실치? 아, 실치가 지금 나와요? 아, 그래요? 식당은 어디로 가면 돼요? 아, 좀 더 나가면? 고맙습니다. 야, 실치 진짜 오랜만인데? 저 예전에 그때 그 당진 가서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먹고 와, 근데 마건포도 여기 실치가 나온 줄을 몰랐어요.
한번 가보죠. 길게 이어진 마건포 해변. 작은 식당들 가운데 맨 앞에 자리한 이곳이 오늘의 골목 맛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이 시기만 만날 수 있는 게 있다고 했는데 이건가 보네요. 예, 이게 한 달 정도만 나오는 거라 예. 요 시기에만 드실 수 있어요. 지금 배가 들어와서 예. 바로 손질하고 있어요. 오늘 방금 잡아왔는데 얘네가 팔딱거리지는 않네요. 얘는 성질이 너무 급해서 그물에서 올리자마자 바로 죽어요. 그래서 산지에서만 드실 수 있고 나오는 곳에서만 바로 드실 수 있어요. 봄꽃이 하나둘 피기 시작하면 충남의 연안에서는 실치잡이가 시작됩니다. 지난겨울 해초에 붙어있던 배도라치의 알이 치어가 되는데요. 이름하여 실치입니다. 2-3cm가량의 실치는 잡는 기간이 짧아 인기가 많은데요. 작은 실치 사이에 끼어있는 불순물을 여러 번 씻어내고 걸러냅니다. 1년 중 이맘때만 맛볼 수 있다는 실치. 봄철 한정 메뉴 실치를 맛보기 위해 찾아온 미식가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탱글하고 쌉싸래하면서도 달큰한 실치회 인기 만점이랍니다. 어릴 때 이제 도시락을 쌌던 세대라서 엄마가 왜 뱅어포라고 그러나? 네. 네. 근데 그 재료가 이 실치라고 저희도 서산에 와서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맛있고 또 엄마 생각도 나고. 네. 매년마다 안 오고는 못 빼게요. 지금도 금년도도 2번째 온 것 같은데요. 저도 귀하신 모모를 만나봐야죠. 몇 년 만에 만나는 실치인지 한껏 설렙니다. 이거는 개국지예요. 이게 실치전. 네. 입국산. 와. 뱅어포 볶음이에요. 실치가 나중에 네. 뱅어포 되잖아요. 아, 네. 안 받아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실치. 네. 새우예요. 실치는 당일 잡아서 당일 먹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잡히는 새우인데 싱싱해요. 그냥 초장에 찍어서 드셔보세요. 실치하고 새우 같이 그냥 수장에 찍어서 그냥 먹으면 되는 따로따로 거예요? 드셔보세요. 얘는 단맛이고요. 얘는 실치 특유의 씁쓸하면서 그런 맛이 나거든요. 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실치회를 주문했는데요. 실치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밑반찬들 그리고 실치전, 뱅어포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요. 먹고 있으면 이후에 또 나온다고 하네요. 먼저 궁금한 실치회부터 살짝 먹어봤는데요. 어떤 맛일까요? 상당히 부드러워요. 묵 같기도 하고 그리고 첫 맛은 조금 이제 쌉싸리한데 씹으면 씹을수록 좀 이제 고소하고 좀 달큰한 맛도 있고요. 비릿한 맛은 안 느껴지는데요. 손질이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요. 뭐 바다에서 잡은 거라 뭐 이런 것처럼 거 골라내고도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3번, 4번 그렇게 다 다시 손질을 해야 돼요. 그래야 먹을 수 있는 횟감이 되는 거죠. 실치회를 맛있게 즐기는 팁. 살짝 데친 물미역에 싸먹는 건데요. 부드러운 실치를 초장에 콕 찍어 올리고 달큰한 생새우까지 싸서 한 입 가득 즐깁니다. 어덕어덕 씹히는 식감이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네요. 식감이 3개가 다 다르고 맛도 3개가 다 달라가지고 서로 이 조화를 이루니까 이거 괜찮은데요? 의외로 새우가 또 달고 맛있어요. 싱싱하고 하니까 기다리는 동안 초장 찍어서 드시고 실치회 센 걸로 드시고 그러다 무침 나오면 무침 드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국 나오면 실치국 나오면 실치국이랑 밥 한 숟갈 말아서 묵은 김치에다 먹으면 맛있어요. 이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실치회 무침 등장. 새콤달콤한 양념에 버물려서 소면과 달큰한 배를 곁들였습니다. 야, 이 실치회 무침인데요. 오, 일단 상당히 좀 푸짐하고 안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어요. 위에 쑥갓도 있고 또 땅콩 가루를 많이 뿌렸는데요. 실치를 아들이 손질을 해주면 제가 부엌에서 뭐 양배추 넣고 오이 넣고 당근 넣고 뭐 미나리 넣고 깻잎 넣고 다 해가지고 제가 만든 특제 소스를 해갖고 버무려요.
이렇게 버무려서 접시에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소면도 넣고 쑥갓도 넣고 배도 넣고 그렇게 땅콩가루 뿌려서 마지막에 그렇게 나가요. 그거 기다리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먹으면 일단 칼슘이 많고 뭐 어떻게 말해야 되나 남녀노소 누구나 다 먹기 편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드시러 오세요. 자, 그럼 회무침에 소면을 섞어볼까요? 실치가 부서지지 않도록 양손으로 살살 비벼봅니다. 그 사이 군침이 계속 나는데요. 잘 섞어진 소면과 실치 회무침을 호로록 호로록 새콤달콤한 맛에 바다의 감칠맛까지 더해져 금상첨화입니다. 다 맛있네. 집에 있는 가족들 갖다 주게 좀 포장 좀 할까요? 포장은 저희는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실치가 아직 열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선도 문제가 제일 가장 큰 것 같아요. 밖으로 나가면.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드시고 전도 드시고 무침도 드시고 국도 드시고 그렇게 하려고 저희는 저희 집에서만 드시는 걸로 밖에 나가는 건 안 해요. 맛있는 건 조금이라도 남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밥 한 공기를 남은 회무침에 넣고 쓱쓱 비벼 먹었습니다. 밥알 사이에서 톡톡 터지는 실치. 이 맛 덕분에 올봄이 더 상큼해집니다. 오늘은 볶음밥이 아니라 비빔밥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실치 정식으로 차린 한 상 든든하게 먹었는데요. 맛도 정말 좋고 무엇보다 이 시기에 현지에서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귀하고 특별하네요. 실치 않고 정말 좋지. 여러분 이 맛 궁금하시면 빨리 오셔야 해요. 화사한 꽃만큼이나 짧은 계절 봄. 태안과 당진 등 서해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귀한 실치를 아십니까? 회부터 국과 무침까지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탱글탱글하면서도 신선한 식감, 봄바다의 상큼한 기운이 온몸으로 전해집니다. 지금이 아니면 또 1년 뒤에야 먹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봄을 놓치지 마세요. 네, 정말 실치가 싫지 않고 좋지. 네, 이 말이 절로 나오는데 이 실치가 뭔가 했더니 뱅어포네요. 보통 맞습니다. 짭조름한 밑반찬으로만 먹어봤는데 회로도 많이 먹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또 영상 보신 것처럼 잡자마자 죽으니까 갓 잡아서 먹어야 되는데 이 초무침으로 먹는 실치도 새콤하니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전으로도 먹고 회로도 먹고 이 맛 아시는 분들이 이 철만 되면은 실치를 찾는다고 하는데 네. 우리 지역 부안 홍소와 군산에서도 또 즐겨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가야겠어요. 요즘 또 날씨 좋잖아요. 또 해지는 노을 맞아요. 보면서 이 실치회, 그 실치 부침개 딱 먹으면 와 진짜 이게 그러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영래 씨 얼굴 말고 실치 사진 좀 찍어서 인증샷 올려주시고요. 같이 찍겠습니다. 실치와. 네. 그러세요? 네, 네네. 좋습니다. 자, 이제 이목집중 오늘의 발견 시간인데요. 오늘 저희가 만나볼 버스가 굉장히 특별하다고 합니다. 어떤 버스길래 그렇게 특별해요? 네, 강원도 고성군에 한 달에 2번 나타나는 두 번? 특이한 버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버스인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인구 2만 7천여 명의 작은 도시, 대한민국 최북단에 위치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때묻지 않은 순수함으로 사랑받는 이곳에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산부인과입니다. 인구 소멸 시대,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다지만 정작 산부인과는 찾아볼 수 없는 가슴 아픈 현실. 산모들이 기댈 유일한 곳은 바로 보건소인데요. 그러고 보니 버스 한 대가 서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찾아온다는 이 반가운 버스는 바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건강한 아기를 만나기 위한 산모들의 유일한 희망. 그리고 가임기 여성의 건강을 책임져주는 고마운 버스를 찾아가 볼까요? 오늘따라 유독 보건소가 분주합니다.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기 때문인데요. 이것저것 챙기고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평소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선생님 오늘 무슨 날인가 봐요? 오늘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가 있는 날이에요. 알록달록 귀여운 모습. 보기엔 그냥 평범한 버스 같지만 버스 안엔 이렇게 산부인과가 차려져 있죠. 새벽같이 출발한 버스는 멀리 춘천에서부터 온다네요. 저희 고성군에는 산부인과 병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성군에 계시는 산모분들의 그 산전, 또 산후, 또 태아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 안은 산모들이 편안히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아늑하게 꾸며졌습니다. 산부인과 병원에서 보던 다양한 장비들은 기본.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사, 그리고 임상병리사와 함께 곧 이동 진료가 시작될 겁니다. 2010년 9월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산부인과. 고성군 산모들에겐 꽤나 익숙한 버스랍니다. 어느새 산모들도 속속 도착했는데요. 지난해에는 임산부를 비롯해 277건의 진료가 행해졌을 만큼 지역 여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네요. 오늘 어떤 진료 보러 오셨어요? 오늘 기형아 검사 있어서 산부인과 진료 보러 왔습니다. 고성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그런 불편함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산부인과 없어서 속초로 나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또 고성에서 이렇게 찾아가는 산부인과 있다 그래서 좋습니다. 본격적인 진료에 앞서 보건소 모자 보건실에서 간단한 검사를 마친 뒤 이제 버스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가 건강한지 또 산모 상태는 어떤지 꼼꼼히 살필 텐데요. 이렇게 임산부들은 정기적으로 태아의 발육 상태와 이상 유무를 체크해야 하죠. 산전 진찰을 제때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있어 산모들은 안심하며 새 식구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진료 인증 받으셨어요? 네, 잘 받았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용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집이랑 가까워서도 좋은데 또 진료 볼 때 다른 산부인과 못지않게 잘 봐주셔서 너무 좋더라고요. 초음파 네. 보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또 4주 전에 검사했을 때는 되게 작았는데 또 아이가 이렇게 큰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심장 뛰는 소리가 규칙적인 거에도 감동이 돼서 고맙게 뭉클하게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타 지역까지 멀리 나가지 않고 검진을 받을 수 있고 태아가 자라는 모습까지 꼼꼼히 살필 수 있어 산모들은 꽤 만족하는 눈치네요. 편의성이 좀 제공되니까 상당히 좋아하시고 시간도 또 속초나 강릉으로 매월 이렇게 진단을 받으러 가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편함이 좀 해소돼서 굉장히 좋고요. 호응도 좋고 저희 직원도 한 5분 정도가 지금 임신 중에 있는데 항상 이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분 역시 임산부? 소장님한테 들으니까 네. 주무관님도 임신 중이시라고 네. 맞나요? 네, 23주 2일 됐어요. 근데 이렇게 막 뛰어다니셔도 돼요? 네. 둘째라다 보니까. 그럼 주무관님도 저기 버스 이용 자주 하셨겠네요. 네. 첫째 때도 이용하고 둘째 때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꼬물꼬물 귀여운 요 아기는 무슨 일로 보건소를 찾아온 걸까요? 지금 셋째 가져가지고 다음 주부터 그 찾아가는 임산부 그거 해야 돼가지고 이용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편해요 솔직히 돈도 안 들고 편하고 집 앞이라서. 그리고 오늘 조금 특별한 선물을 받을 산모도 있다는데요. 뭔가 잔뜩 챙겨주고 계십니다. 저희 출산 선물 나가거든요. 요거는 손싸개, 손수건, 그리고 베네 쪼고리, 그리고 소관에 속싸개 들어있고요. 이게 다 뭐예요? 저희 출산용품 지급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찾아가는 산부인과에 오시는 산모분들 보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건강한 아기 낳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드리고 있어요. 네. 이제 곧 아기를 만날 생각에 설레는데요. 몇 주 정도 되셨어요? 지금 28주 되었어요. 첫째인가요? 셋째. 셋째. 네. 이렇게 출산 용품 받으셨잖아요. 어떠세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용품들을 선물해 주시니까 아이 출산하고 나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더 감사한 마음으로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고성군의 노력, 그리고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한 엄마의 마음이 더해져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좀 더 많은 산부님들이 활용도 하시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곳에 산부인과가 없어 검진을 위해선 인근 도시로 나가야 하는 고성군 주민들. 이동 진료가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병원비 부담도 덜고 아이가 크는 모습도 편히 살펴보고 저출산 문제에도 도움이 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와 함께 건강하고 어여쁜아기 곧 만나게 되길 응원합니다. 다른 거 없이 건강하게만 잘 세상 밖으로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언니들이랑 반갑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커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자라죠. 네, 요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이런 말들 참 많이 나오는데요. 산부인과를 지원하는 이들도 적고 또 병원의 수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농촌과 같은 의료 소외 지역에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버스 같은 버스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전북 지역에도 의료 취약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임산부들에게는요, 특별자치도에서 58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 신청하시면 되니까요. 출산 정책과 지원에 대한 정보 보건소에 상담하셔서 알아보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역의 알찬 정보 곳곳 만나보는 온 동네방네 시간인데요. 이영래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정말 오랜만에 만나보는 네. 온 동네 방네 소식이죠. 네. 네. 이 다가오는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인데요. 환경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요즘 유용하게 쓰고 있지만 환경에는 치명적인 이 플라스틱.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네. 다현 씨, 혹시 플라스틱이 환경에 왜 치명적인지 아세요? 우선은 이 플라스틱의 분리수거가 잘 안 되면 재활용이 어렵고 네. 또 매립되면 이 분해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길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하시네요. 맞습니다.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은 플라스틱 없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도내 카페에 해피 헤빗 다회용 컵, 줄여서 헤빗컵이라고 하는 다회용 컵과 무인 반납기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헤빗컵에 있는 매장에서는 보증금 1,000원을 지불하고 플라스틱 컵이 아닌 헤빗컵으로 음료 포장이 가능한데요. 만약 헤빗컵을 이용하고 반납기에 반납하면 보증금 1,000원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전북대 거리와 전주 신시가지에 있는 커피 전문점 18곳에서 이용 가능한데요. 사용 가능한 매장 그리고 반납기 위치는 해피 헤빗 앱과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다회용 컵을 계속 사용하고 관심을 가지면 앞으로 더 많은 매장에서 헤비컵을 만나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 분리배출에는 더더욱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특히 페트병은 내용물도 비우고 라벨도 제거한 투명 페트병을 배출해야 이 고품질의 재활용품으로 재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서 투명 페트병 AI 무인 회수기를 설치하는 지역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김제, 부안, 고창 포함 총 7개의 시군에 설치돼 있고 익산의 경우 중앙체육공원과 대산체육공원 그리고 영등동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무인 회수기를 이용하려면 먼저 슈퍼빈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회원가입이 필수인데요. 네, 무인 회수기 화면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에 투명 페트병을 놓고 종료 버튼을 누르면 배출이 완료됩니다. 이 페트병 하나당 10포인트가 적립되고요. 2,000포인트 이상부터 현금으로 교환도 가능하죠. 이 정확한 무인 회수기 위치 확인과 현금 교환은 슈퍼빈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환경도 지키고 포인트도 받고 한 번의 행동으로 행복은 2배가 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네요. 또 분리배출이 안 되는 페트병도 많지만 이 바다에 버려지는 페트병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이 군산 해양경찰서에서는 이런 해양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우생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생순이란 우리 생수병 되가져와 자원으로 순환해요의 줄임말로
어선에서 나오는 폐생수병을 회수하고 또 새로운 재활용품으로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 비응항 선박과 어촌계 단위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참여를 원하는 선박은 비응항에 있는 수협급유소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오염 방재과에 제출하면 되고 어촌계 분들은 이곳으로 문의 연락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생수병 수거 전용 마대에 담아서 비응항 해경 방제 창고로 반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수병을 반납하면 100리터당 8,000원의 수매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는 플라스틱은 꼭 철저한 분리배출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 신청을 못했다면 하루빨리 신청하고 깨끗한 바다를 위해서 노력하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또 큰 힘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북의 참 좋다에서는요, 백제의 문화와 역사를 찾아서 네. 여행도 떠나봤고요. 군산의 곳곳을 기록하는 시민 기자도 만나봤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 제철 맞은 실치와 의료 소외 지역으로 달려가는 산부인과 버스도 만나봤는데요. 이런 모습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봄이 더 완연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전북을 누리는 수요일의 선택. 전북이 참 좋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